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대부분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 피부라는 기관은 알면 알수록 무척 놀랍고 매력적인 기관입니다. 피부의 넓이는 2제곱미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뇌나 간에 비해서 더 무거운, 가장 무거운 기관이 되겠습니다. 피부는 몸의 가장 바깥자리에 존재하면서 외부에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가장 최전선의 면역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이자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이 수천 수백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생태계가 열린 공간입니다.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몸의 내부와는 혈관이나 신경, 림프, 호르몬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외부와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피부만큼 잘 보이는 기관도 없습니다. 내가 위장의 상태나 심장의 상태는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피부는 그냥 보이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마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작은 트러블이라도 하나 생기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해서 건조하고 진물이 발생하면 내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환자분들께 아예 피부를 보지 마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피부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채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피부는 우리 몸의 문제와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나의 인생, 나의 습관, 나의 마음,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몸, 마음의 질환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부에 기록이 되고 있죠. 이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의 피부는 털이 극단적으로 적은 쪽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체 또한 매우 얇고 약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 다른 동물들은 수없이 많은 털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피부 자체도 두껍고 질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피부는 가볍게 긁히기만 해도 쉽게 상처가 생기고 출혈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은 이처럼 약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동물에 비해서 몸에서 털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저명한 학자인 니나 자블론스키 교수에 의하면 인류의 피부가 털이 없는 쪽으로 진화하는 데는 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땀이라는 것은 피부 밖으로 배출되면서 인체 열을 빼앗아가서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처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물들은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해서 점액질의 체액을 조금만 분비하는 땀샘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크린 땀샘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처럼 맑은 체액을 대량으로 분비하는 게 에크린 땀샘이죠. 왜 이렇게 진화되었냐? 이것은 땀을 대량으로 배출시켜서 몸을 식히는 방법이 진화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털이 많으면 오히려 열의 배출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털이 사라져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어서 피부를 마음대로 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레에 물리거나 모기에 물리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피부에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손을 이용해서 피부를 긁게 됩니다. 이것도 인체의 신비죠.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피부염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움을 호소하는 증상이 다름 아닌 가려움증입니다. 그런데 가려움은 긁게 되고 또 긁으면서 또 다른 상처가 발생하고 이 상처를 통해서 2차 감염이라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렇게 피부염은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털을 잃고 양손을 얻어서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진화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피부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피부 여괄 주리, 주리 여괄 현부, 현부자 항공야라는 구절입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피부는 주리이고 주리는 현부이고 현부는 항공이 됩니다. 이 피부, 주리, 현부, 항공이 4단 논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피부를 항공, 땀구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피부의 본질적인 기능을 땀 배출로 인식한 겁니다. 저는 한의학에서 피부를 인식하는 개념이나 니나 자블론스키 교수의 주장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피부염 환자분들은 땀 배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질환이 발생한 그 피부에는 땀이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운동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아무리 땀을 내려고 해도 땀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 환자분들이 땀을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땀을 안 내면 오히려 그 피부 질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부 질환에 가시는 분들이 땀을 흘리려고 하면 그 부분이 오히려 또 간지러워져서 잘 안 흘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땀을 내려고 이제 너무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땀은 나기는커녕 오히려 가려움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땀을 목적으로 운동이나 반신욕을 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그냥 가볍게 땀이 안 나도 괜찮으니까 가볍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땀이 잘 나면서 가려움증이 사라져 있는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계속 치료가 진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땀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시간이나 강도 이런 것들을 본인도 모르게 계속 좀 과하게 하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땀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시면서 땀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결과물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에 질환이 있을 때 반신욕을 하면 다리가 물에 닿아 있어서 땀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분들, 하체 쪽에 피부염이 심한 분들은 반신욕 하면서 물과의 오랜 접촉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운동이나 오히려 사우나, 찜질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더운 곳에 있어서 땀을 흘린다든가 그런 방법도 괜찮나요? 일단 매운 음식을 먹는 거는 위장관, 위벽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대부분의 피부질환 환자분들은 이 위장이 굉장히 예민하고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운 것들은 오히려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더운 곳에서 땀내는 것은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환자분들께 따뜻한 동남아나 이런 데 좀 다녀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그런 곳에 가는 게 피부 자체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지속적으로 꾸준히 땀 배출을 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도 저절로 해결되면서 피부 질환 역시 극복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부의 본질적인 구조와 기능은 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땀을 꾸준히 배출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난치성 피부 질환도 극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난치성 피부 질환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의 본질적인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